자고로 음식과 약은 그 뿌리가 같다 하여 약식동원이라 했습니다. 좋은 음식은 약보다 낫고 정성 들어간 밥 한 끼는 죽어가던 사람도 살린다는 옛말 다들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입만 열면 걸걸한 쌍욕을 내뱉으면서도 정작 그 손으로는 사람 살리는 생명의 국물을 끓여내는 기이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곁에는 혀끝 하나로 세상의 모든 독을 찾아내는 기막힌 천재 소년이 있었으니 오늘 이야기는 조선 팔도를 뒤흔든 아주 뜨끈하고 속 시원한 맛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숟가락 하나씩 챙기셨습니까? 그럼 침샘 터지는 그 전설의 국밥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때는 조선 어느 고을,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저작거리. 그 한복판에 유독 줄이 길게 늘어선 허름한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습니다. 그저 문 앞에 떡하니 걸린 가마솥에서 뽀얀 김이 구름처럼 피어오를 뿐이었죠. 그런데 이 집 들어가는 손님들 표정이 어째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혼나러 온 사람들 같습니다. 아따, 이 썩을 놈들아. 줄 안 서냐? 배가 아주 등가죽에 들러붙어서 정신줄까지 났어. 저기 저 콧물 흘리는 놈. 너 임마, 그 코 훌쩍거리지 마라. 국밥에 소금 간을 내 콧물로 할 셈이야?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정말. 예, 맞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구역에 미친. 아니, 욕쟁이 박씨 할매입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허리춤엔 닳고 다른 국자를 차고 다니는 여장부죠. 손님들은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으면서도 희한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싱글벙글 웃습니다. 왜냐고요? 욕은 매워도 국밥 맛은 기가 막히게 달았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가마솥 뚜껑을 딱 열면 으아, 저 뽀얀 국물 좀 보소. 솥뼈를 얼마나 고아냈는지 국물이 물이 아니라 젖입니다. 젖. 여기에 숭덩숭덩 썬 머릿고기를 아기 주먹만 하게 듬뿍 집어넣고 대파 송송, 후추 톡톡 뿌려내오면 이건 뭐 냄새만 맡아도 집 나간 며느리가 아니라 저승 갔던 조상님도 벌떡 일어나 숟가락 들고 달려올 판입니다. 크어. 좋다. 할매, 여기 국물 좀 더 주쇼. 이놈의 국물은 먹어도 질리질 않네. 이런 빌어먹을 놈.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아까 2그릇 처먹고. 또 달래? 이했다. 더 처먹어라. 아주 배 터져서 가마솥에 둥둥 떠다녀봐라. 입으로는 빌어먹을 놈 하면서도 할매 손은 벌써 국자를 푹 퍼서 고기 반, 국물 반을 뚝배기에 넘치도록 담아줍니다. 손님들도 압니다. 저 걸걸한 욕설 속에 배고프지. 많이 먹고 힘내라 하는 할매의 뜨끈한 정이 녹아있다는 걸요. 돈 없는 짐꾼들이 오면 슬그머니 밥을 꾹꾹 눌러 담아 고봉밥을 만들어주고 가진 것 없는 떠돌이가 오면 에잉, 재수 없어. 오늘 장사 끝났으니 남은 거 처리나 해. 하며 공짜 밥을 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욕쟁이 박씨 할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할매에게도 딱 하나 고민이 있었으니 아무리 끓여도 잡히지 않는 미세한 누린내였습니다. 에잉, 쯧쯧. 뭔가 부족혀. 2%가 부족하단 말여. 남들은 맛있다 하는데 내 입엔 영. 그 쇠 비린내 끝맛이 거슬린단 말이지. 이걸 뭘로 잡는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고 장터에도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할매는 하루 종일 고생한 소뼈다귀와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가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먹고 살기 참 더럽게 힘드네. 오늘따라 뭔 쓰레기 냄새가 이리 역하냐. 응? 저게 뭐여? 할매의 눈에 들어온 건 쓰레기 더미 위에 웅크리고 있는 작디작은 검은 물체였습니다. 처음엔 버려진 강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10살이나 되었을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내아이가 썩은 배추잎을 덮고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엄마야. 이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야 꼬마야. 정신 차려봐.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 이 썩을 놈아. 아이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몸은 불덩이 같았고 입가에는 거무튀튀한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미 저승문턱을 반쯤 넘어간 상태. 보통 사람 같으면 재수옴 붙었다며 도망갔겠지만 우리 할매가 누굽니까? 욕은 해도 사람은 절대 그냥 못 지나치는 분 아닙니까? 에이씨. 오늘 일진 한번 사납네 진짜. 야. 너 죽으려면 딴 데 가서 죽어.
내 가게 뒤에서 귀신 되면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해? 일단 엎혀. 아우, 무거워. 뼈밖에 없는 게 뭐 이리 무겁냐? 그렇게 할매의 쪽방으로 옮겨진 아이. 밤새 할매가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손을 따주며 지극정성을 다한 덕분일까요? 사흘 만에 아이가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물. 깼냐? 깼어? 아이고, 이 질긴 놈. 염라대왕이 너 맛없다고 뱉어냈나 보다. 자, 일단 이거라도 좀 마셔라. 내가 방금 끓인 특급 육수다. 할매는 펄펄 끓여낸 맑은 고기 국물을 호호 불어 아이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으킨다는 할매표 국물. 당연히 아이가 허겁지겁 받아먹을 줄 알았죠. 그런데 아이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야, 내가 밤새 간호해줬더니 밥상을 걷어차? 이게 어떤 국물인 줄 알아? 한양 양반들도 줄 서서 먹는 국물이야. 냄새가 납니다. 냄새? 무슨 냄새? 구수한 냄새만 나는구만. 비린내입니다. 역겨운 쇠 비린내가 납니다. 엄나무입니다. 엄나무 껍질을 넣어야 합니다. 뭐? 엄나무? 야, 국밥에 무슨 엄나무를 넣어? 넌 뭐 닭백숙 끓이냐? 할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밥 장사 30년에 감히 내 육수에 훈수를 두는 놈은 내가 처음이다 싶었죠.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할매는 부엌 구석에 처박혀 있던 엄나무 껍질을 가져와 육수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끓인 뒤 국물을 떠서 맛을 보는데 할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평생을 괴롭히던 그 미세한 쇠냄새, 그 찝찝한 끝맛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국물 맛이 훨씬 깊고 깔끔해져서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데 뱃속까지 찌릿찌릿한 전율이 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조화요? 야, 꼬마야. 너 정체가 뭐냐? 네 혀바닥에 무슨 귀신이 붙었냐? 저는 냄새가 보입니다. 상한 것, 독이 든 것. 혀에 닿으면 맛이 색깔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 산이는 어릴 적 독초를 잘못 먹고 죽다 살아난 후유증으로 남들보다 수백 배 예민한 미각과 후각을 갖게 된 아이였습니다. 썩은 무가 섞여 있으면 흙냄새를 맡고 물에 독이 있으면 쓴맛을 먼저 느끼는 그야말로 조선 최고의 절대 미각이었던 겁니다. 그래. 야, 너 갈 데 없지? 부모도 없고. 네. 잘됐다.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아니, 내 주방 보조해라. 밥은 배 터지게 먹여줄 테니 대신 그 기막힌 혀놀림으로 내 국물 맛 좀 잡아봐라. 어때? 이렇게 해서 욕쟁이 할매와 천재 미각 소년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훗날 탐욕스러운 가짜 의원 조 의원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자, 맛있는 냄새 맡고 손님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저기 저 멀리서 비단 옷 입고 거만하게 걸어오는 저 양반. 관상이 딱 봐도 빌런 같지 않습니까? 산이가 주방에 들어온 뒤로 할매네 국밥집은 그야말로 문전성시. 임금님, 수라상도 안 부럽다는 소문이 퍼져 옆 고을 사또까지 몰래 와서 먹고 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평화롭던 고을에 갑자기 원인 모를 괴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 어젯밤에 물 한 모금 마셨는데 갑자기 배를 잡고 뒹굴더니 거품을 묵미대다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시름시름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은 모두 같았습니다. 배가 끊어질 듯 아프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 돋으며 피를 토하는 병. 사람들은 역병이라며 공포에 떨었고 고을의 유일한 의원인 조 의원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쯧쯧. 이를 어쩐다. 이건 하늘이 노해서 내린 천영일세. 내 급히 약재를 썼으나 들어가는 약초가 워낙 귀한 것이라 값이 좀 비싸네만.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발 약만 주십시오. 집문서라도 가져오겠습니다. 조 의원은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자였습니다. 그가 내밀어준 만병통치약이라는 환약. 그걸 먹으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잠깐 멎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생불 살아있는 부처이라 부르며 제산을 갖다 바쳤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약을 못 구해 죽어나가는데 조 의원의 창고엔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할매는 알아놓은 이웃들을 위해 국밥이라도 끓여 먹이려고 평소처럼 가마솥에 물을 가득 채우고 불을 지피려 했습니다. 에휴,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나. 뜨끈한 국물이라도 먹으면 좀 나으려나. 산아, 장작 좀 더 가져와라. 그런데 장작을 안고 오던 산이가 가마솥 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산이의 코가 실룩거리더니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매, 불 끄세요. 당장요. 왜 그래? 갑자기 귀신이라도 봤냐? 이 물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단내가 납니다. 단내? 물에서 무슨 단내야? 설탕이라도 탔냐? 아니요. 꽃냄새 같은데 혀끝이 아려오는 단내. 이건 비소독약 냄새입니다. 누가 물에 독을 탔어요? 비소. 사약에나 쓰는 맹독 아닙니까? 할매는 소스라치게 놀라 국자로 물을 떠보았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맑은 물. 하지만 산이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물은 국밥집 우물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공동 우물에서 길어온 물이었거든요. 뭐요? 그럼 지금 고을 사람들이 앓고 있는 게 역병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누군가 밤마다 우물에 독을 풀고 있어요. 그날 밤, 할매와 산이는 도둑고양이처럼 숨을 죽이고 마을 우물가로 잠입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금은밤. 얼마나 기다렸을까? 저 멀리서 검은 복면을 쓴 사내둘이 나타났습니다. 저 잡것들이. 놈들은 품에서 하얀 가루가 든 주머니를 꺼내 우물에 털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킬킬거리며 나누는 대화가 할매의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형님, 조 의원 나리가 이번엔 양을 좀 늘리라던데요? 약발 떨어졌다고. 크크, 그래야 그 비싼 해독제를 또 사 먹지. 이 동네 개돼지들은 이게 독인 줄도 모르고 조 의원을 부처님이라 모신다니까. 멍청한 것들. 할매는 뚜껑이 열리다 못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국자로 놈들의 뚝배기를 깨버리고 싶었지만 산이가 할매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참으셔야 해요. 지금 나가면 우리도 죽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저놈들이 남긴 가루 주머니를 챙겨서 관아로 가야 해요. 놈들이 사라지자마자 산이는 떨어진 빈 주머니를 챙겨 관아로 달렸습니다. 포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 의원을 잡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돈 있는 놈들 편이라 했던가요? 네 이놈. 감히 어디라고 여기 와서 헛소리를 짓거려. 조 의원님은 우리 고을의 은인이시다. 내 놈이 미쳐서 헛것을 봤구나. 아닙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조 의원 창고에서 나는 냄새랑 똑같단 말입니다. 아뿔싸. 관아의 관리들마저 이미 조 의원에게 뒷돈을 받은 한통속이었을 줄이야. 산이는 오히려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심을 어지럽힌 죄로 옥에 갇히고 맙니다. 할매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포졸들은 할매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이고, 이 썩어 문드러질 놈들아. 죄 없는 애를 왜 가둬? 눈깔이 삐었냐? 하늘이 안 무섭냐? 쯧쯧. 박씨 할멈. 자식 교육을 어찌 시킨 건가? 감히 관아를 능멸하다니. 내 특별히 자네를 봐서 용서해 줄 테니 국밥집 문 닫고 조용히 떠나게. 안 그러면 저 아이 목숨은 장담 못해. 차가운 감옥 바닥에 갇힌 산이. 그리고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할매. 조 의원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다가오는 사또의 생신잔치 때 자신의 위세를 만천하에 떨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할매가 품속에 숨겨둔 비장의 무기, 그리고 산이가 옥중에서 갈고 닦은 마지막 한 방이 있다는 것을요. 두고 봐. 내 혀로. 다 밝혀낼 거야.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고을 사또의 생신잔치가 열리는 관아 앞마당은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과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상석에는 우리의 빌런 조 의원이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죠. 사또 나으리, 만수무강하십시오. 소인이 나으리를 위해 밤낮으로 다려 만든 천하 제1보양식 십전대보 삼계탕을 올립니다. 조 의원이 뚜껑을 열자
진한 한약 냄새가 진동하는 삼계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또가 입맛을 다시며 숟가락을 들려는 찰나. 멈추십시오. 그 국물을 드시면 죽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산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고요? 평소 할매 국밥에 중독되어 있던 배포졸이 몰래 문을 열어줬거든요. 산이는 흙투성이가 된 몸으로 연회장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씩씩거리는 할매도 국자를 들고 따라왔죠. 야, 이 썩을 놈들아. 내 새끼 말 좀 들어봐라. 저 의원놈이 우물에 독탄 범인이라고. 아니, 저 미친놈들이 또. 여봐라, 당장 끌어내라. 감히 신성한 잔치상을 망치려 들다니. 사또, 저 아이는 미쳤습니다. 제 약을 시기하여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증명하겠습니다. 산이는 품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녹슨 노수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조 의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국물에 독이 없다면 제가 다 마시고 죽겠습니다. 하지만 독이 있다면 의원님은 살인자입니다. 이 건방진 놈이. 말릴 새도 없이 산이는 조 의원의 삼계탕 국물을 노수저로 푹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꿀꺽. 그 순간 연회장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크윽. 산이가 목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산이의 손에서 떨어진 노수저. 그 샛노랗던 숟가락 끝이 거짓말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비소에 반응한 것입니다. 헉. 숟가락이 까매졌어. 저거 독 아니여? 세상에, 진짜 독을 탔어. 쿨럭. 산아. 정신 차려. 이놈아, 죽으면 안 돼. 할매는 울부짖으며 들고 온 뚝배기를 열었습니다. 그건 바로 산이의 조언대로 미나리와 녹두를 듬뿍 넣어 끓인 해독 국밥이었습니다. 할매는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떠서 산이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삼켜라. 제발 삼켜. 이 할미가 끓인 거야. 이거 먹으면 산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가던 산이가 할매의 국물을 마시자 거짓말처럼 혈색이 돌아오며 숨을 고르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 산이가 토해낸 찌꺼기를 주워 먹던 지나가던 똥개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픽 쓰러져 버렸죠. 저놈을 당장 포박해라. 감히 내 생일잔치에 독을 풀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 늙은 할망구가 꾸민 짓입니다. 야, 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밥은 사람 살리라고 먹는 거지. 돈 벌려고 장난질을 쳐. 내 놈 뱃속엔 똥만 찼냐. 이거나 먹어라. 할매는 먹다 남은 뜨거운 국밥 국물을 조 의원의 얼굴에 시원하게 끼얹어 버렸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조 의원을 질질 끌고 가고 성난 백성들은 그에게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야말로 인과응보. 사필귀정의 현장이었죠. 조 의원의 창고가 털리자 그동안 착복했던 재물과 해독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할매의 해독국밥을 먹고 모두 건강을 되찾았지요. 그로부터 10년 뒤 할매의 국밥집 앞에 웬 으리으리한 가마 한 대가 멈춰 섭니다. 내린 사람은 푸른 관복을 입은 훤칠한 청년. 바로 내의원 어이가 된 산이었습니다. 할매, 저 왔어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어떤 놈이 장사 끝났는데 밥 달라고 지랄. 할매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자신의 등짝에 엎여 죽어가던 그 꼬마가 조선 최고의 의원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할매의 눈가에 주름진 눈물이 고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서 왔구나. 성공해서 왔어. 제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신 분입니다. 제 의술의 스승은 의서가 아니라 할매의 그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할매는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이며 여지없이 또 욕을 한 사발 퍼붓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밥이나 처먹어. 고기 많이 넣었다. 이 썩을 놈아.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약은 값비싼 산삼이나 녹용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담긴 따뜻한 밥 한 끼라고요.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엔 어떤 정이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담수집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평생 배탈 안 나고 무병장수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